여기 있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드린 고구마 소주 스피릿이었고요. 2차 증류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탄 채로 도수는 66도 정도로 생각되고요. 이거를 59도로 가수한 다음에 오크통에 넣으면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상품이 옵니다. 59도로 낮추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원액의 도수에 따라서 그 오크통과의 영양 교환에 따른 속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잘 되는 지점이 약간 58도에서 63도 사이예요. 보통 스코틀랜드에서는 63도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59도로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63도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다른 중미소들끼리 블렌딩용으로 위에 원액을 교환할 때 그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수가 높을수록 공간 효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63도로 했을 때 오크통 한 오크통에서 병이 더 나오게 되니까요. 그런 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간 효율과 그런 블렌딩 효율을 좀 버리고서라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59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도수입니다. 저희 증류소는 생긴 지 이제 딱 1년이 조금 넘었어요. 23년도 10월에 첫 출시를 해서 이제 25년까지 오게 됐고요. 지금 숙성 중인 오크통은 약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해 많이 못 채웠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근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100개 정도씩 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겨울에 고구마가 출하되는 시즌에는 고구마로 소주를 만들고요. 고구마가 안 나오는 시즌에는 쌀로 소주를 만듭니다. 사실 소주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누룩, 입국 이런 전통 소주 제조 방법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주를 빚고 있거든요. 여기는 고구마를 굽는 오븐입니다. 여기 이제 급식소에서 중고로 떼온 오븐인데 초등학교에서 오븐 카트예요. 여기 오븐 카트 트레이에다가 고구마를 가득 채워 넣으면 한 번에 한 150kg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150kg를 1시간 동안 오븐에서 굽습니다. 그렇게 구워진 오븐을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민찌기예요. 고구마를 분쇄하는 기계는 따로 있는데 그 기계는 너무 비싸서 고기 다지는 기계를 샀어요. 저것도 이제 옛날에 정육점 하던 데서 중고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 민찌기에다가 고구마를 넣으면은 그 우리 피자 먹을 때 가끔 올라가는 그런 고구마 무스가 나옵니다. 한 번 고구마를 발효할 때 고구마를 300kg씩 쓰고요. 일주일에는 저희 고구마를 약 한 2톤 정도씩 사용하고 있어요. 고구마 300kg에다가 물 600L, 굉장히 파격적인 매실비인데 보통은 4대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걸쭉한 고구마 죽을 먼저 저 발효조에서 쓴 다음에 저 스코틀랜드에서 주로 증류주 효모로 많이 쓰는 MG 플러스라는 위스키용 효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주 같은 경우는 누룩으로 발효하죠. 누룩으로 당화도 하고요. 근데 그런 누룩을 썼을 때 나는 저희는 약간 뭐랄까요 누룩에서만 날 수 있는 냄새가 오크통 숙성에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먹어가면서 그런 현대적인 방법으로 좀 개조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구마 어떤 거 쓰는지 네, 고구마 밤고구마 씁니다. 밤고구마 씁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가 무슨 품종으로 농사 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구마라고 하면 품종은 5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만요. 예를 들어서 밤고구마 안에도 무슨 뭐 호유미, 신유미, 진유미, 뭐 신자미 이런 식으로 고구마 품종들이 있는데 정작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밤고구마인지 몰라요. 그냥 밤고구마다. 양조했을 때 그 소주의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일한 품질의 소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품질을 유지하는 거는 포기했고요. 품질을 보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마다 드셨을 때 고구마 소주의 맛이 약간씩 다른 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를 수는 있어도 못 만들진 않았습니다. 항상 품질을 보증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게 약간씩 달라져요? 풍미라던가 아니면 네. 당도라던가.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고구마가 전분 함량이 있어요. 쌀이나 몰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무게에 대비했을 때 그 무게에서 전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에서 96 사이가 돼요. 많이 높을 때 97. 막 다이어트용 쌀이다 그래봤자 94% 정도 됩니다. 고구마는 20%에서 35% 사이예요. 일단 폭이 굉장히 크고 전분 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밤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전분 함량이 높은 편이고 꿀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웠을 때 질감도 굉장히 다르고요. 전분 함량도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1톤의 고구마를 썼을 때 나오는 소주의 함량도 달라집니다.
수율이 달라지죠. 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왜냐면 고구마 2톤 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한 그래도 오늘은 한 1톤 정도의 소주를 건져야 저도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가끔 보면 막 700리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좀 막막해지죠. 아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배치별로 좀 맛이 달라진다 그러면 특별히 더 맛있는 배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케팅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닌 다른 소주 산 사람 다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위스키도 더 맛있는 배치 같다.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 위스키 브랜드들 중에 떴다 하면은 계속 한정판으로 계속 뿌리는 중류소들 있어요. 싱글 캐스크, 코리안 에디션, 뭐 미즈나라 캐스크, 별별 거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10년 먹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돈 주고 10년을 왜 먹어요? 기다리면 한정판이라고 해갖고 맛있는 거 쏟아져 나올 텐데 그리고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냥 원래 팔던 원액의 퀄리티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먹었는데 조금 맛이 나. 한정판으로 빼시면 그럼 맛없는 거 다 오피셜로 빼. 이런 구조가 탄생돼버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장기적인 브랜드, 제 중류소를 100년 동안 끌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보면 끝이에요. 저희 발효조고요. 저희 중류기입니다. 중류소가 처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남의 중류소 갔을 때 중류기 모양만 보고 어떤 스타일의 원액이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중류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스코틀랜드 중류기들 중에는 가끔씩 이렇게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거냐면은 중류할 때 환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이게 중류예요. 근데 중류가 됐으면은 증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밑에서 맺혀서 내려가는 것들을 이제 환유라고 부릅니다. 중류기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중류기 모양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야 여기로 빠져나가는 증기가 약 한 30% 된다면은 다시 또르르 떨어지는 게 한 70%쯤 돼요. 이 70%가 위스키의 맛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30대 70의 비율을 중류기의 모양으로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극단적인 예로 라가블린이 라프로익이랑 아드백보다는 약간 무겁다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네. 이게 아드백 중류기라면은 라프로익은 그냥 원탑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환유를 안 만들겠다는 뜻이죠. 되게 거칠고 터프한 스피릿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저희 중류기 환유가 적은 중류기인 것 같죠? 그 중류기 업자랑 거의 밤새서 싸웠어요. 이게 저희 중류기라면은 여기를 구리로 다 코팅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리로 코팅을 했고 두 번째로는 구리로 만든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가 못 올라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환유비는 85%쯤 됩니다. 굉장히 환유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손해가 좀 큽니다. 에너지 값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저는 더 맛있게 나온다고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 더 맛있었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류기 원래 동으로 만들죠. 근데 이거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점들이 있어요. 오프노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불호를 많이 사는 특정 노트, 고기 냄새, 계란 냄새, 채소 썩는 냄새 그런 것들이 황에서 나오게 됐는데 구리랑 황이 접촉하면은 이산화황으로 반응하면서 중류가 안 되고 중류기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환유도 많이 만든다고 환유가 많이 나올수록 내부에 있는 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을 제거하려면 구리가 꼭 있어야 하는데 감압 중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로 만든 중류기를 감압했을 때는 구리 중류기가 찌그러질 수 있어요. 구리 중류기에 지심 펀치를 딱 날리면은 중류기에 주먹 마크가 남을 수도 있어요. 구리는 이빨로 씹으면 씹어지는 금속이잖아요. 구리 중류기의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스테인레스로 중류기를 만들었고 대신에 내부의 구리를 코팅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그 양쪽의 장점을 취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저희 회사가 하게 될 일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요. 이거 몰트 아니고 벼예요. 벼를 몰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싹 틔운 다음에 건조하면 몰트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벼를 싹 틔운 다음에 건조하는데 그냥 건조한 게 아니고 강릉에서 제가 피트를 캤어요. 그래서 국산 피트에다가 국산 볏짚 약간 조금 섞어갖고 그걸로 훈연한 피티드 쌀몰트입니다. 코스트하고 스모크드 해서 하나 팔던 거 있잖아. 그 맛이 든다. 두 번째 시음 도와드릴게요. 여기 나는 무슨 고기 냄새 같은 건 뭘까요? 이거는 저희 그 아까 보여드렸던 피트 쌀몰트로 만든 피트 소주입니다. 와.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한국산 참나무 국통에 특화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쌀을 구워서 만들었잖아요. 2라운드 구운 쌀로 만든 소주 인생이고 피트로 훈연해서 만드는 피트 소주를 만드는 곳으로 걷는다려고요. 취향들이 전통주냐 네. 위스키냐 했을 때 저는 위스키입니다. 사실 소주도 어떻게 보면 그레인 스피릿인 거고 오크통에 숙성한 소주는 그레인 위스키인 거잖아요. 세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제가 만드는 제품이 라이스 페스타 1등 했어요. 뒤에서 1등 했습니다. 그 전통주 품평회만 나가면은 항상 리버스 1등 하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게도 IWSC라는 국제 품평회가 있어요. 제가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 작년에 금메달이랑 은메달 다 땄어요. 세계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검증받은 퀄리티를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품평회만 하면은 서류부터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은 시음 심사를 하고 득표를 많이 한 게 우승하는 그런 구조인데 나갔다 하면은 뒤에서 1등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런 또 재밌는 점이 있죠. 근데 비난하겠다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한국 품평회 안 나가려고요. 품평회 뭐 박람회 이런 것도 있는데 한국 박람회보다는 그 내년에 있는 도쿄 위스키쇼 그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대만도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은데 동시에 막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특사도 해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피트는 우리나라 거 써도 양이 그렇게 많아요? 피트를 열 원으로 쓴다고 하니까 피트가 굉장히 많이 태워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벼 1톤 태우는데 피트 한 10kg? 그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피트랑 볏짚을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피트 우리나라 거랑 아일라 쪽에 있는 피트랑 네. 차이가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약간 크레졸 향이라고 하죠. 메디서널한 향, 정로한 향, 그 향이 없습니다. 한국 피트는 그 아일라 같은 경우는 피트가 퇴적될 때 해초류, 어패류 이런 것들이 퇴적되면서 피트층을 쌓아간 거고 한국의 강릉에 있는 피트총 같은 경우는 감자, 소나무 이런 것들이 퇴적될 것일 거잖아요. 그런 성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태웠을 때 나는 그 훈연 향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트는 우리나라 피트만의 향이 있어요. 저는 뭐 약간 아궁이 향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일라 위스키를 100% 모방하는 게 제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일라를 모티브로 해서 한국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한국만의 스모키를 갈 거라면은 저는 한국 피트 쓰고 한국 피트 외에 뭐 볏짚이라든지 쌀 결라든지 조금 더 한국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 달 뒤에 출시할 제품입니다. 이거는 고구마 소주입니다. PX 쉐리. 그래서 저는 50도로 고구마 소주 쉐리 캐스크에다가 아직 공개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컬러가 그래도 꽤 나왔죠? 한 1년 조금 안 되게 숙성한 건데 벌써 뭐 컬러감이 좀 괜찮게 나오네요. 쉐리 캐스크 고구마 소주.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는데요? 밤으로는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밤을 일단은 일주일에 2톤 쓴다고 했잖아요. 밤 2톤을 깐 상태로 저한테 서플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밤 2톤 까잖아요. 그럼 할머니 한 20명 방에서 2주 동안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밤값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요. 무게 대비 그 가격이 너무 비쌀 겁니다. 군옥수수 소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하던 거나 잘하게. 산토리도 처음에 야마자키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하쿠슈 했다가 히비키도 나왔다가 그다음 뭐 별의별 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조그만 걸로 시작을 했지만 언젠가는 한국 옥수수에다가 한국 보리에다가 그런 어떤 메시비를 한국 곡물로 만든 K 법원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구마를 굽는 온도는 뭐 따로 차등을 두면서 시간하고 네. 관계돼 있지 않나요? 저온에서 오래 굽다가 맨 마지막에 껍질이 조금 바삭바삭해질 정도로 굉장히 고온으로 크리스피하게 빡 굽고 끝냅니다. 물캉물캉하게 굽다가 마지막에 껍질만 태우고 저희가 여기서 그라운드 몰팅을 하진 않고요. 숯가마를 하나를 빌려서 하고 있어요. 폐업한 숯가마랑 잘 이야기해서 그라운드 몰팅을 해서 받고 있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1년에 딱 한 달만 발베리도 미코브 피트가 있잖아요. 저희는 몬소브 피트로 1년에 딱 한 달만 그걸 만들기로 직원들과 협의했습니다. 2달 만들면 직원들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게 베리 형이 1년 숙성이었잖아요. 네, 그쵸. 스틸 형이 2년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맞춰서 2년이 되려면 올해 10월이 돼야 돼요. 출하량은 얼마 정도? 딱 1000병 나갑니다. 네, 베리 형 베리 형 1000병이었고 스틸 형 1000병, 얼머스 데어 1000병. 제가 이제 미라온을 팔고 나서 굉장히 건방져졌어요. 미라온 팔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다 이거 막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싶었는데 미라온 다 팔리니까 이제 약간 좀 스틸 형은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구마 소주 이번에 쉐리 캐스크 지금 드시고 계신 거는 한 달 뒤에 2,000병 출시하거든요. 그것도 하루 컷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수송 창구로 갈까요? 네. 이거 나오는 거. 수송 창구 걸어서 한 5분 걸립니다. 얘는 스카치엘 캐스크입니다. 에일 캐스크. 맥주 캐스크가 저렴해서 썼거든요. 퀄리티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향이 상당히 저희 스피릿이랑 잘 어울려요. 베리형보다 훨씬 안정돼 있는 맛이죠. 베리형은 스피릿이 좀 튀어요. 오크통 중에 제일 맛없는 걸 사실 베리형으로 내세요. 얘는 이제 스틸형이고 이게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맛없는 거예요. 맥주 같은 약간 씁쓸한 게 나죠. 에이드라 그래서 꽃향이랑 이런 것도 많이 나고. 물량 엄청나네. 그레인 느낌도 강하죠. 그레인 발효줄 캐스크니까요. 아. 그레인 느낌이 확실히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베리형보다는 구운 맛이요?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구운 스모키함은 사실 숙성을 좀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캄다운 될 거예요. 그리고 오크통에서 갓 꺼낸 것도 에어링에서 충분히 오래 놓고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그쵸. 훨씬 온도 부드러워요. 차이도 좀 확실히 네. 끄적끄적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입에 남는 거는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그 깔끔한 것도 사실 약간 온도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에어링이랑도 가능성이 좀 있을 거고요. 700ml CS병 뚜따 하는 거랑 200리터짜리 오크통 뚜껑 뚜따 하는 거랑 다르죠. 아직 안 풀린 거에 대한 정도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드릴 거는 아마 미라온 르네상스가 될 거예요. 우와. 상스 숙성 연수는 베리어랑 거의 똑같아요. 1년 조금 넘은 건데 단기 숙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데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조금 날씨가 더 추웠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숙성했던 종 중에 제일 맛있어서 진짜 맛있다 이거 맛이가. 먹자마자 얘는 무조건 장기 숙성으로 빼야겠다.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스타우트 캐스크거든요. 맥주 브루어리 중에 오리지널 비어 컴퍼니라고 혹시 아세요? 그 검은색 샴페인병에다가 파네. 거기 스타우트 캐스크. 스타우트 맛있게 만들잖아요. 얼모스트 데어가 이제 올로로스 캐스크인데 이건 너무 죄송하게도 오늘은 시음이 안 됩니다. 얘는 뚜껑을 아직 연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안 열 거예요. 그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규 투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뭐 투어라고 할 만한 중류소가 아닙니다. 위스키 만드는 구멍가게인데,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게 제일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제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오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투어도 제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눈치 보이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눈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다고 보장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위한 뭔가의 프로그램도 제도가 준비가 됐을 때는 그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중류소를 엄청 깔끔하게 청소해놨거든요. 오늘 오시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반나절 만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오늘 중류소 정말 지저분한 편입니다. 그런 거 보여드리는 것도 저도 싫고요.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게 군고구마 소주 배치 2고 배치 2, 3, 4 전부 다 계약 다 됐거든요. 미라운 다 팔리니까 2,000병 뿐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올 배치랑 앞으로 나올 그 다음 배치, 그 다다음 배치 6,000병에 대한 거를 계약을 다 해놓으셨어요. 갑자기 달아졌습니다 향이. 예, 그쵸. 약간 풀리면은 훨씬 맛있어요. 진짜 이거, 그래서 저도 약간 억울합니다. 아, 지금 맛있다고 하는 말들이 더 맛있을 수 있는. 그 아까 보여드린 피트 소주 있잖아요. 그거 숙성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부분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양조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냥 중류소에서 저기 매니저 커피나 타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양조해갖고, 사실 제가 먹어도 저희 소주 스피릿 완성도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뭐 앞으로도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을 같이 해나가려고 친정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있어요. 왜 지금 막 배리형이나 하는 거냐면은 그 숙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작년에는 좀 배고팠기 때문에 캐스크를 많이 키워주지 못했지만 어린 위스키를 꾸준히 출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제 코레인지를 출시하는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가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 가능하면 돈도 조금 벌고 그러면서 5년까지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5년 버틴 다음에는 미라운 버번 캐스크, 싱글 캐스크 이런 거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르네상스인 겁니다. 네, 저 스프리스는 단종할 겁니다. 진 안 만들고 소주도 단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주를 파는 게 소주 판 돈으로 오크통 사는 건데 내년쯤 되면은 저희도 오크통에 숙성한 뭐 2년, 3년짜리들이 조금씩 시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소주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소주를 안 만든 거죠. 저거는 무슨 캐스크입니까? 버번 캐스크입니다. 헤븐일이요. 역시 버번개다. 야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고구마 소주고요. 버번 캐스크에 숙성했고요. 얘는 좀 사고가 있던 애예요. 겨울에는 그냥 고구마 소주에 몰빵해버리거든요. 겨울에 생산한 거 갖다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되니까 그때 저희 직원 한 명이 실수로 쌀 소주 탱크랑 고구마 소주 탱크를 섞어버린 거예요. 어둠의 마스터 블렌더예요. 그때는 이제 소주를 팔 수가 없으니까 소주가 다 섞여버렸으니까 일단은 버번캐에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썩 괜찮더라고요. 재미로 마실 만하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주 원액에 2가지가 섞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 숙성하는 게 조금 넘었거든요. 올해 11월 28일이 2년 숙성하는 날인데 2년 숙성하는 날 2가지의 소주를 2가지 오크통에서 이거 곧 있으면 쉐리 캐스크로 옮길 거예요. 쉐리 터치가 약간 있어야 됩니다. 당도가 약간만 올라오면 플로럼이 더 터질 거예요. 2개의 오크통에다가 2가지 소주를 혼합해서 만들었고 도수도 55.5도 홍진호 얼굴 그려놓을 수 있으면 해보려고요. 그 저작권 관련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요, 이름을 따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도류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얘가 쌀하고 고구마가 몇 프로씩 섞인 거? 고구마 75에 쌀 25% 붙였습니다. 자색 고구마만 써보세요. 네, 써봤습니다. 맛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약간 딸기 향, 블루베리 향 이런 쪽으로 좀 발현이 되는데 자색 고구마가 농사가 더 쉽거든요. 안톡시아닌이 풍부해서 해충을 덜 먹어요. 근데 자색 고구마가 더 비싸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가 낫지. 제주도 막걸리가 분홍색 라벨인 거 아시죠? 제주 막걸리 초록색 라벨은 수입산으로 만들거든요. 가격도 똑같고 그 소비자들도 그냥 있는 대로 먹지 거기에 대해서 품종을 가려가면서 먹진 않는데 아무도 안 살 거예요. 뭐 사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 사업을 지속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스크요? 여기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스크는 사무실에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아 진짜 이제 회사 팔고 싶다라는 절망이 들 때 그때 이제 뚜껑 열고 코 이렇게 박습니다. 너무 귀해서 못 마시고 국산 참나무 캐스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쌀로 쉐리 와인을 담갔어요. 그러니까 쌀로 만든 청주인데 주정강화 청주예요. 주정강화 청주로 시즈닝한 국산 참나무 캐스크를 지금 피트 소주로 채워놨어요. 그거는 저도 안 마셔봤습니다. 향이요? 약간 아드백인데 아드백보다는 라가블렌인데 집불구이 냄새가 좀 있는 그런 라가블렌. 그 중류소 사고 사례들 보잖아요. 저는 약과예요. 아드백이 한번 정전된 적이 있었어요. 섬에 발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화력 발전소가 있고 섬 화력 발전소로 그 오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오일이 오는 배가 며칠 동안 못 뜨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오랫동안 정전이 돼요. 중류소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모든 중류소의 프로세스가 멈춰버리고 근데 지금 발효 중인 거예요. 버려야겠죠? 버려야죠. 근데 안 버렸어요. 4주 정도가 발효돼 버린 거예요. 그 발효실만 들어가도 이미 큰일 났다 싶은 냄새가 나요. 그거 증류했죠. 그 증류해서 아드백 퍼멘튬이라는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그 굉장히 존경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스코틀랜드는 눈이 안 와요. 추운 나라긴 한데 영하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 스코틀랜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끔씩 도로에 스키 폴대 같은 엄청 긴 폴대가 꽂혀 있어요. 혹시라도 눈 내리면은 눈이 어느 정도까지 쌓여 있는지 그 폴대 보고 판단하나. 멕시코 난류가 가끔 끊기거든요. 난류가 끊겼을 때 폭우와 겹치면은 이게 폭설로 변해요. 그럼 이제 기록적인 폭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스코틀랜드는 제설차도 없어요. 근데 습설이 한 해에 엄청 미친 듯이 내려가고 올해도 습설 내려가고 망한 데 꽤 있잖아요. 글렌피드의 숙성 창고가 아주 그냥 오크통도 그냥 막 터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제 주섬주섬 그 원액들을 모아놓고 필터링을 한 다음에 스노우 피닉스 에디션으로 내놨어요. 눈 때문에 지붕 무너진 거를 마케팅으로 쓰더라고요. 그거 시작하자마자 다 나갔죠. 지금 엄청 비싸요. 그거 한 100만 원 넘죠. 아드백에서 그 퇴사할 때 땡겨온 겁니다. 우와. 봅시다.
원래 흑흑균이라는 게 이제 그 변종이었고 돌연변이가 오키나와에서 일어나서 그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변인종의 또 변종이 백국균입니다. 그게 일본 본토로 넘어가게 되고 이거 맛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술을 좀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례로 저도 굿바이 드래그로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드백 14년.